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사를 앞둔 어느 날 작은엄마가 궁금한 듯 엄마에게 물었어요. 형님, 민수 여자친구 인사 왔었다면서요? 한 2주 됐나?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우리 민수가 좋다고 하는데 내가 괜찮고 말고 할 게 뭐가 있겠어. 그냥 참해 보이더라고. 우린 마음에 들었어. 그래요? 근데 직업은 뭐래요? 기간제 교사라고 하더라고. 아마도 임용고시를 봤었는데 잘 안 됐었나 봐. 지금도 열심히 시험 준비하면서 기간제 교사까지 하나 보더라고. 열심히 사는 모습이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 엄마가 여자친구에 대해 칭찬을 하고 있었는데요. 순간 작은 엄마가 탐탁지 않다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예? 정교사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우리 민수도 뭐 볼 거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해. 아니죠. 제가 조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 우리 민수야 인물도 훤하고 직업도 탄탄한데 엄마와 제 눈치를 보던 작은 엄마가 말끝을 흐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수가 뭘 또 인물이 훤해. 내가 보기엔 그냥 평범하구만. 형님, 벌써 잊었어요. 예전부터 민수 좋다는 여자들이 한둘이 아니었잖아요. 우리 딸 친구도 민수 사진 보고 소개시켜달라고 난리도 아니었고요. 거기다 직업도 안정적이고 좀 아깝다 그 말인 거죠. 동서,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법이야. 부모 맘 다 똑같은 거니까 앞으로 절대 그런 말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마. 엄마가 작은 엄마에게 단단히 이르고 있었지만 작은 엄마가 아깝다는 듯이 이번에는 제게 다시 말을 꺼냈어요. 민수야, 그러지 말고 우리 딸 친구 유빈이라고 약사 있잖니. 유빈이가 지금도 너 소개해달라고 난리도 아닌데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니? 사실 기간제 교사보다야 약사가 낫지 않겠어? 동서, 그만하라니까. 서로 좋아서 저러고 있는데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다고 그래. 그래봐야 민수도 그냥 공무원인걸.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교정직 공무원 7급 시험을 한 번 합격했는데 민수 직업이 뭐가 어떻다고 그래요? 작은 엄마가 놀란 채 엄마에게 묻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조금은 어두운 표정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동서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냥 교도소에서 근무한다는 말만 듣고는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 아니,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더라고.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암튼 2번 다시 기간제 교사라든지 그런 말 꺼내지도 마. 알겠어요. 제가 입에 자물쇠 달고 있을게요. 작은 엄마가 장난스레 힘을 주어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작은 엄마는 평소 말이 많긴 했지만 그걸 빼놓고는 마음도 따뜻하고 좋은 분입니다. 다만 저를 워낙 아끼는 마음에 여자친구 직업이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었어요. 전에 사촌 여동생 친구 중 약사인 친구가 저를 소개해달라고 했던 적이 있었기에 더욱 그러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여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했고 저는 큰 문제 없이 결혼을 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문제는 전혀 다른 곳에서 일어났는데요. 여친 집에 인사를 갔던 날 식사를 하던 여친 엄마가 짜증스레 말을 꺼냈어요. 이왕 공무원 시험을 볼 거면 그냥 평범한 공무원 시험을 보면 되지. 대체 왜 교정직 공무원 시험을 본 건가? 그래도 7급이라며. 그 정도면 그냥 공무원 시험을 봐서도 합격했을 텐데 말이야. 이 사람아, 그거야 일반 공무원 시험이 훨씬 어려우니까 그런 거겠지. 그런 걸 뭐하러 물어보고 그래? 제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여친 아버지가 거들고 있었기에 미처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요. 여친 엄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참 난감하게 생겼다 그 말이야. 생각해보게. 사람들이 예비 사이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 계속 물어볼 텐데 교도소에서 일한다고 어떻게 말을 하겠나? 엄마, 민수 씨도 엄연한 공무원인데 무슨 그런 말을 해.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7급은 교육관이거든? 교육관이나 교도관이나 그게 그거지 뭐가 달라. 그럼 교육관은 시청에서 근무하냐? 아니잖아.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건 매 한 가지잖아.
내가 얼마 전에 네 이모한테 말을 꺼냈더니 소스라치게 놀라더라. 이게 현실이야, 이거사. 여친 엄마가 답답하다는 듯이 힘을 주어 말을 하고 있었고, 가만히 듣고만 있던 여친 아버지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지. 네 엄마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 사실 사이가 교도관이라고 하면 어디 가서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 거기다 만약 네가 임용고시 합격이라도 하면 그때는 차이가 나도 너무 날 거고 말이야. 두 분의 말에 여친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는데요. 여친이 제 눈치를 보며 두 분을 나무라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임용고시 본 지가 몇 년째인 줄 알기나 해? 지금까지 합격 못한 거면 안 되는 거야. 그치만 아까워서 매년 보고 있는 거고. 내가 얼마 전에 점 보고 왔는데 네가 곧 합격할 거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네가 너무 아깝다 그 말인 거지. 여친 엄마의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날 여친 집에서 식사를 하는 내내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여친 집을 나서서 홀로 집으로 돌아가는데 왠지 모르게 씁쓸한 생각이 들어 마치 가슴에 돌덩이를 올려놓은 것 마냥 답답하기만 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대우를 받고도 결혼을 결심한 제가 한심하기만 했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도 없는 부모님이 큰 수모를 겪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얼마 뒤 우리는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사달이 나도 단단히 나고야 말았습니다. 우선은 우리 부모님을 마주하고 있던 여친 부모님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는데요. 시종일관 잔뜩 인상을 쓴 채 짜증을 내고 있었으니까요. 여친 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예비 사이가 교도관이라는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도관이라는 직업 자체가 썩 좋은 직업은 아니잖아요. 제가 주변에 예비 사이가 교도관이라는 말을 하자마자 다들 놀라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교정직 공무원도 같은 공무원인데 창피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엄마가 최대한 정중한 목소리로 대답을 했는데요. 그거야 그쪽 생각인 거고요. 열이면 열, 다 같은 생각이더라고요. 다 같은 생각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7급 교정직 공무원이면 어디 내놔도 창피한 직업은 아닐 텐데요. 교정직 공무원이라는 말은 그냥 잘 포장해 놓은 것 뿐이지요. 결국에는 죄수들 감시하는 교도관 아닙니까? 이왕이면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일반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말인 거죠. 여친 엄마의 거침없는 말에 부모님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갔는데요. 부모님께서 꾹 참고 있다는 게 한눈에 보일 정도였지만 두 분 다 최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잠시 후 여친 아버지의 기가 막힌 말에 두 분이 이성을 잃고 말았는데요. 여친 아버지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터져나왔거든요. 비록 지금 우리 딸이 기간제 교사긴 하지만 워낙 머리가 좋은 편이라 올해라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예, 따님이 머리 좋다는 소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버지가 최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모습에 여친 부모님이 조금만 더 예의를 지켰다면 상견례는 아무 문제 없이 끝났을 텐데 안타깝게도 여친 부모님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야 말았습니다. 술을 마시던 여친 아버지가 시뻘개진 얼굴로 다시 말을 꺼냈어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듣기로는 교정직 7급 시험도 한 번에 붙었다고 하던데 다시 일반 공무원 7급 시험을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두 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보고 다시 공무원 시험을 보라 그 말씀이신 겁니까? 그렇죠. 두 분 다 아들이 교도관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야 잘 나가는 7급 공무원 소리를 듣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모두를 위해서 그러는 게 좋겠다 그 말입니다. 여친 아버지가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결국 아버지가 폭발하고 말았는데요. 평소 화가 나면 더욱 이성적으로 변하는 아버지였기에 그날도 아버지가 최대한 감정을 억누른 채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두 분이 우리 아들 직업을 비하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정직 공무원도 엄연한 공무원인데 무슨 문제가 된다고 그러시는지요? 아니죠. 말이 좋아 교정직 공무원인 거지. 사실 두 분도 어디 가서 말하게 쪽팔리지 않습니까? 저기 죄송합니다만 자리가 자리인 만큼 예의를 지켜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친 아버지가 쪽팔리다는 말을 서슴없이 사용하고 있었기에 아버지가 단호한 표정으로 말을 했는데요. 그 모습에 기분이 상했던 것인지 여친 아버지가 오히려 역정을 냈습니다. 제가 뭐 틀린 말 했습니까? 쪽팔린 걸 쪽팔리다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누가 들으면 우리가 예의 없는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제가 진짜 치사해서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는 따님이야말로 정식 교사도 아니고 기간제 교사 아닙니까? 엄마가 놀란 채 급히 아버지 손을 잡고 말리고 있었는데요. 여친 아버지의 눈썹이 위아래로 오르내리더니만 아버지에게 버럭한 채 소리쳤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딸이 운이 안 좋아서 시험에 합격을 못한 거지. 운만 따르면 그까짓 임용시험 붙는 거 일도 아닙니다. 어디 교도관 따위랑 선생님을 비교하는 겁니까? 옛말에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네요. 대체 양심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운이 없어서 시험에 떨어진 거라고요? 그런 식이면 세상 사는 게 아주 쉽겠네요. 아주 대단하십니다. 아버지도 지지 않고 맞받아치고 있었습니다. 뭐가 어쩌고 어째요? 그러나 그쪽이야말로 교도관 아들 둬서 아주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우면 결혼식도 교도소에서 하시죠. 하객들을 거기 감옥에 있는 죄수들로 하면 아주 좋겠네요. 감히 어디서 교도관 주제에 선생인 우리 딸하고 비교하고 있어. 여친 아버지가 얼굴까지 시뻘개진 채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상견례가 난장판이 되고 말았는데요. 결국 아버지가 먼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채 말을 했어요. 내가 보니 이 결혼 물 건너간 것 같은데 그만 가자고. 난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한다. 아이고,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우리야말로 이 결혼 결사 반대입니다. 여친 아버지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고 저도 이미 마음을 정리한지라 부모님을 따라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평생 깜빵에서 썩으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매일같이 보는 게 그런 건데 뭐 좋은 일이 있겠어. 제 등 뒤에서 여친 아버지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어요. 하지만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곳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요? 여친이 제게 전화를 해서는 마구마구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 아버님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뭐? 니네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너무했다고? 그렇잖아. 아까는 우리 아빠가 술도 좀 마시고 그래서 속상해서 그런 건데 아버님이 굳이 그렇게까지 할 거 없었잖아. 사실 우리 아빠 말이 틀린 말도 아니고 말이야. 결국 너도 같은 생각이었다는 거네. 너도 내 직업이 창피했다는 말이구나. 그건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럴걸? 그렇잖아. 일반 7급 공무원이랑 교정직 7급 공무원은 엄연히 다른 거니까 말이야. 사실 민수 씨도 자신 없으니까 교정직 공무원 시험 본 거잖아. 참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네가 한번 이 시험 봐볼래? 이 시험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그러는 너는 몇 년째 임용고시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서 그런 말이 나와? 비교할 걸 비교해. 어떻게 임용고시랑 교도관 시험을 비교할 수가 있어?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창피해서 친구들한테 말도 못해. 그래. 그럼 너는 교도관 말고 훌륭한 사람 만나서 잘 살아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랑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 내가 교도관인 걸 창피해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살겠어? 지금 내 말은 그게 아니잖아.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그냥 내가 창피하다는 거잖아. 나도 속상한데 꼭 그렇게까지 말을 해야 해? 우리 아빠 말대로 일반 공무원 시험 다시 도전하면 되는 거잖아. 교정직 공무원 시험도 한 번 합격했으니까 조금만 더 공부하면 7급 공무원 시험도 합격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사실 친척들이 민수 씨 직업 듣고 다들 꺼림칙하다고 난리도 아니었단 말이야. 그랬으니 우리 부모님 기분도 안 좋았던 거고. 근데 꼭 그렇게까지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하겠어?
이미 결혼 엎어진 마당에 길게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만 끝내자. 나도 우리 부모님 생각이랑 같아. 앞으로 나보다 잘난 남자 만나서 잘 살길 바랄게. 라며 제가 전화를 끊었는데요. 한동안 여친이 전화를 해서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지만 저는 냉정하게 전 여친과 헤어졌습니다. 상견례장에서 전 여친 가족들의 모습은 다시 돌이키고 싶지 않을 정도로 무례하게 짝이 없었으니까요. 그 뒤 저는 전 여친 전화번호를 차단한 채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난 뒤 한 6개월쯤이 지난 어느 주말 작은엄마가 케이크를 사서는 집에 찾아왔는데요. 동서가 웬일이야? 형님 이 케이크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거 사는 김에 하나 더 사왔어요. 우리 동서가 날 이렇게나 생각하고 있는 줄 몰랐네. 엄마가 장난스레 케이크를 받아들었고 작은엄마가 제 눈치를 보는 듯 하더니만 제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민수야, 내가 이런 말 하기 좀 그렇긴 한데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 있다기보다는 그때 내가 말했던 우리 딸 약사 친구 말이야. 그 친구가 자꾸만 너를 소개해달라고 난리지 뭐니. 이제는 시간도 꽤 지났는데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이야. 작은엄마, 신경 써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아직 누굴 만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네 마음을 왜 모르겠니? 그때 그 인간들 때문에 네가 학을 뗀 거 잘 아는데 보면 볼수록 너무 괜찮지 뭐니. 거기다 성격도 좋고 예의도 얼마나 바른지 내가 아들 있었으면 딱 며느리 삼고 싶다니까. 내가 웬만하면 너한테 이런 말 꺼내지도 않아. 그니깐 딱 한 번만 만나보는 게 어떻겠니? 얘 이름이 뭐냐면 말이야. 유빈이야. 어때 이름도 예쁘지? 제가 몇 번이나 거절을 했지만 작은엄마가 작정을 하고 밀어붙였기에 어쩔 수 없이 대답하고 말았는데요. 그게 인연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작은엄마 말처럼 유빈이는 그저 해맑은 사람으로 제 직업에 대한 어떠한 편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교정직 7급 공무원 시험에 한 번에 합격했다는 것에 대해 주변에 칭찬을 하고 다닐 정도였어요. 전 여친으로 인해 저도 모르게 생겼던 트라우마가 치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결국 우리는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장인 장모님도 정말 좋은 분들로 상견례 내내 웃음이 끊이질 않을 정도였습니다. 장인 장모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품격이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아내가 그토록 잘 자란 이유를 알 수가 있었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의 축복 속에서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뒤 우리는 아들을 낳고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제게 먼저 말을 걸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기 민수 씨? 순간 누군지 확인을 하기 위해 제가 그 사람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민수 씨 여기서 근무하고 있었구나. 라는 말과 함께 잊고 있던 기억이 비로소 떠올랐는데요. 눈앞에 전 여친이 어색한 미소를 지은 채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오, 잘 지냈어? 난 그냥 그렇지 뭐. 근데 민수 씨는 결혼했나 보네. 민수 씨 손가락에 결혼 반지 보고 딱 알았어. 오, 난 결혼해서 잘 지내고 있어. 나랑 헤어지고 바로 결혼했나 봐. 아내는 뭐 하는 사람이야? 아무래도 교도관이란 직업이 특이한 직업이라 여자 만나기 어려웠을 텐데 여기서 만난 사람이야? 아니, 소개로 만났는데 집사람은 작은 약국을 운영하고 있어. 뭐? 그럼 약사란 말이야? 사촌동생 친구였는데 소개로 만났어. 제 입에서 약사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전 여친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는데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모양으로 마치 나라 잃은 표정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순간 할 말을 찾지 못한 듯 전 여친이 허둥대는 모습이었기에 이번에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는 너는 여기 어쩐 일이야? 네가 이곳에 올 이유가 없을 텐데. 제 말에 전 여친이 고개를 떨군 채
눈물까지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는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전 여친 말에 의하면 저와 헤어지고 난 뒤 아버지의 주선으로 사업하는 남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남자는 첫 만남부터 고급 외제차를 타고 나타났다는데요. 외제차뿐만 아니라 입은 옷도 다 명품이었다네요. 한마디로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 모습에 전 여친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그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긴 채 만난 지 5개월도 지나지 않아 결혼식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결혼 전에 우리 아빠 차도 바꿔주고 하면서 진짜 잘했었거든. 거기다 결혼할 때 집도 있고 그 안에 혼수도 다 있다고 준비할 필요도 없다고 했고 그래서 부모님도 엄청 좋아했었어. 근데 결혼하고 나서 3개월쯤이 지나니까 본색을 드러내더라고. 처음에는 사업 확장을 해야 한다면서 우리 부모님한테 투자를 좀 하라고 했어. 대신 투자한 돈에 대한 이자는 은행 금리 몇 배로 해서 매달 주겠다고 하면서 말이야. 그동안 부모님한테 워낙 잘해서 부모님도 의심하지 않고 돈을 줬고 말이야. 한동안 이자 명목으로 꼬박꼬박 돈을 줘서 부모님도 그냥 믿고 있었는데 몇 달 만에 또다시 큰 돈을 요구하더라고. 근데 이미 남편한테 넘어간 아버지가 두말하지 않고 아파트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빌려줬던 모양이야. 근데 알고 보니 그동안 그게 다 사기였다고 하더라고. 그동안 여기저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게 한두 명이 아니었다나 봐. 그럼 설마 지금 남편이 구속됐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남편 면회 온 거고? 내가 지금 면회 올 기분이겠어? 이혼을 해야 해서 말하러 온 것뿐이야. 지금 우리 부모님도 남편한테 사기당해서 집까지 팔고 월세 살고 있거든. 연예인도 투자했다고 하면서 같이 찍은 사진까지 보여줬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진도 다 조작된 거였더라고. 한마디로 사기꾼한테 완전 제대로 걸린 거야. 사실 이번 일 겪으면서 민수 씨 생각 많이 났어. 내가 살아보니 민수 씨 같이 착한 사람 없더라고. 우리 부모님도 지금 이혼하겠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투고 난리도 아니야. 그때 아빠가 술 먹고 실수해서 민수 씨랑 헤어졌다고 말이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머리가 멍한 상태로 잠시 넋이 나가 있었는데요. 전 여친이 눈물까지 그렁그렁한 채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사람 일 모르는 일이라고 하더니만 너무나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어떠한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제가 당황한 채 서 있었어요.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하긴 했던 모양으로 얼굴도 말이 아니었는데요. 몇 년 사이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폭삭 늙어 있었거든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제가 급히 인사를 하고는 자리를 피했는데요. 그날 전 여친의 표정이 한동안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해야 할까요? 전 여친의 얼굴을 마주하던 순간 그때 헤어진 것에 대해 하늘이 도왔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으니까요. 만약 그때 결혼까지 갔더라면 얼마나 힘든 결혼 생활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에 끔찍하기만 했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